정지한의 골프 이야기, MC 정지한입니다. 골프를 치다 보면 내 스윙이 왜 이러지? 내 공은 왜 똑바로 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골프를 치면서 가장 중요한 레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시사 매거진 김성민 기자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기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골프를 좋아하는 남자 시사 매거진 김성민 기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김재환 프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골프 레슨을 한 25년 정도 이제 그런 경력이 있고요. 지금 이제 대학에서 골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티칭이나 레슨을 가르치고 있고 후학 양성을 하고 있는 김재환 프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프로님. 네. 자, 김재환 프로님, 요즘 20, 30대 젊은 골프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소위 우리가 요즘 이야기하는 밀레니얼 세대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골프 인구가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좀 의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골프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에 갑갑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니 골프의 의류 브랜드 트렌드도 젊은 취향에 맞춰 있고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인스타에서 많은 우리 2030 세대들이 골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모두 이런 자연 속에서 골프라는 컨텐츠로 이런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부스터 효과인 것 같아요. 이 골프의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기도 하고 또 2030 세대들이 그걸 받쳐주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골프의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일단은 이제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아야 되고 또 레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선택을 하시는 것이 가까운 집 근처에 있는 실내 연습장을 간다거나 혹은 인도어 연습장을 가서 레슨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 장소에 따른 레슨에 대한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갑론을박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실내 연습장이 더 좋아, 실외 연습장이 더 좋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각각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실내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스윙 폼을 좀 더 멋있게 정확하게 만들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비거리나 이런 걸 내는 데서는 내가 날아가는 공을 보지 못하니까 이런 데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외 연습장,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드라이빙 레인지에서는 날아가는 공을 바라보면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거리 넣는 데는 좀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비거리에만 집착한 나머지 자신의 스윙의 그런 폼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서 더 망가지는 경우도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잘 융합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프로님 얘기 들으니까 일단 내 스윙 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교정을 하고 싶다면 실내 연습장, 그리고 공의 방향이나 거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실외 연습장을 가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이제 그 스크린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이제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데 이 스크린 골프가 나오면서 사실은 레슨을 안 받고 골프를 배우는 인구들이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레슨은 골프를 치는 사람이 무조건 거쳐야 될 코스로 인식을 했었는데 지금 젊은 친구들이 술 한잔 먹고 지나가다가 우리 어렸을 때 당구장에 가듯이 그냥 따라가서 큐대 이렇게 잡는 거야 하면은 골프 클럽을 이렇게 잡아서 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혼자 배워서 스크린에서 어느 정도 맞다 보니 또 필드에 그대로 레슨 한 번도 안 받고 나오는 인구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프 레슨에 대해서 처음에 골프 입문하시는 분들이 꼭 레슨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레슨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골프의 좀 이론적인 것과 그리고 골프의 룰과 에티켓 이런 거를 먼저 알고서 좀 더 입문을 한다면은 좀 더 즐거운 골프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처음부터 똑딱이만 하고 이걸 왜 하는지 모르고
내가 연습을 왜 해야 되지? 이러다 보면은 골프에 대한 흥미를 많이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티칭 프로그램들이 골프의 흥미를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된다면은 골프는 레슨을 받고 즐겁게 칠 수 있어라는 그런 명제가 좀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슨을 안 받는 분들 중에는 사실은 이제 뭐 연습장 이용료에다가 레슨비 하면은 특히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부담이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레슨을 안 받고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생각하세요? 네, 솔직히 레슨비에 대한 부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습장 이용료 따로 지불해야죠. 그리고 레슨비도 따로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서 네, 소위 말하는 독학이라고 하죠. 네, 혼자 스스로 골프를 연습해서 라운딩까지 즐기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프로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레슨비가 비싸서 유튜브 채널을 봐야 된다. 저는 약간 이제 반대적인 의견이 좀 있는 것이요. 레슨비와 이용료가 포함돼서 한 달에 10만 원이 안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 달에 10만 원 정도라면 뭐를 해도 들어갈 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곳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요. 또 물론 이용료 뭐 2, 30만 원에 레슨비 3, 40만 원에 이렇게 해서 한 달에 막 7, 80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상황과 그리고 경제적 여유 이런 거에 따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레슨이 부담스러워서 가격이 부담스러워서는 충분히 본인이 알아본다면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격적인 문제나 부담 때문에 유튜브 방송만으로 골프를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엔 좀 우려했어요. 야, 이렇게 유튜브만 보다가 레슨 받는 인구가 줄어서 이 티칭 프로도 사라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한 번쯤은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요, 유튜브를 보다가 망가져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나에게 맞는 레슨법인지 아닌지는 검증을 아마추어 스스로 분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기에게 맞는 교습가에 가서 레슨을 받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형성한 뒤에 유튜브 시청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 프로님도 혹시 필드 레슨 나가시나요? 그렇죠. 필드 레슨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나가고 있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네. 네. 그러면 필드 레슨은 비용을 따로 이렇게 받으시는 거죠? 필드 레슨은 이제 레슨비를 이제 별도로 이제 책정을 하는데 저는 약간 이제 20년 전부터 약간 골프 대중화에 좀 앞서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고객들이 프로의 그린피를 내줘야 되지. 또 레슨비도 내줘야지. 또 같이 가니까 뭐 밥도 사줘야 되지 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필드 레슨을 많이 못 나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 컨트리 클럽과 협약을 해서 프로의 그린피를 면제를 해주고 이런 레슨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또는 이제 그런 필드 레슨비들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가격대를 많이 진입장벽을 낮춘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나도 필드 레슨 한번 받기에 부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좀 대중화 필드 레슨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네, 정말 좋은 생각이시네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가령 내가 어느 그 프로를 만나서 레슨을 받아요. 네. 그러면 골프의 처음과 끝, 물론 내 테크닉이 싱글로 가는 걸 원치는 않지만 그렇죠. 그 원하는 건 욕심이지만 네. 내가 100도리를 치더라도 골프의 매너부터 클럽을 다루는 법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레슨 과정 속에 필드 레슨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만약에 필드 레슨을 비용을 따로 받아야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잘 치고 싶어서 프로님 저 필드 레슨 한번 해주세요. 자기한테 배우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랬을 때는 당연히 필드 레슨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배우는 제자한테 필드 레슨비를 받는 것은 조금
뭔가 모양이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 가지는 이제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많아서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레슨이 8회 레슨, 10회 레슨 이렇게 된다면은 그 중에 쿠폰을 뭐 나인홀 레슨을 하면 2개 정도를 차감을 하면은 나인홀 레슨을 해준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금액적인 부담 없이 그리고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신 그런 부분을 실제 저희 아카데미에서는 적용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선제적으로 하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발빠른 교수님이시네요. 사실은 저도 그 레슨에 대해서 항상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게 레슨 비용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연습장에서 받는 레슨에 대한 비용, 그리고 또 방금 말씀 주셨던 필드 레슨에 대한 비용, 이 비용을 대략 어느 정도 선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너무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사실은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고 싶어도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 레슨비라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이런 레슨비에 대한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꼭 실내 연습장과 드라이빙 레인지에 대한 레슨비에 대한 이런 편차도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2가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월 레슨의 형태 그리고 쿠폰 레슨의 형태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월 레슨은 주에 2번이나 3회를 일주일에 이제 고객이 오실 때마다 계속 레슨해 주는 그런 형태가 이제 월 레슨의 형태고요. 뭐 이런 경우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매일 올 때마다 레슨을 받으니까 좀 더 이제 심적인 부담 없이 편안하게 레슨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단점은 긴 시간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좀 더 집중화되고 깊이 있는 레슨에 좀 더 약한 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레슨 방법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쿠폰 레슨은 보통 이제 8회나 뭐 10회 이렇게 많이 하는데 내가 2번 정도 이틀 정도 연습을 하고 1번 정도 레슨을 받고 자 연습할 시간과 내가 또 레슨을 받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연습할 시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스스로 셀프로 골프를 잘 이겨내갈 수 있는 그런 골프가 지금 제가 얘기한 쿠폰 방식이 요즘에 효율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쿠폰 방식은 이제 시간을 25분, 30분 레슨을 하다 보니 좀 더 길게 디테일하게 깊이 있는 레슨도 좀 가능하고요. 자, 우리 김재환 프로님의 아주 정말 멋진 대화 잘 듣고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골린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골린이가 처음 레슨을 받기 시작을 해서 필드를 나가기까지 우리 프로님은 어느 정도 기간을 레슨 받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도 본인이 얼만큼 연습량에 투자를 하느냐가 그것을 이제 결정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책들을 또 써보기도 했지만은 골프를 이제 해본 결과 오랜 기간 이제 티칭을 해본 결과 한 3개월이 가장 적당하다. 근데 어떤 분들은 6개월이 지나고서 이제 필드를 가는 분들도 있고 뭐 1년이 지나고서 필드를 가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 내가 완성이 돼 있지 않더라도 필드는 꼭 나가봐야 된다. 왜? 우리가 필드를 가서 내가 이것을 왜 연습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와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처음 골프를 배울 때 딱 8번 레슨을 받고 나갔습니다. 공이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신을 당했던 그런 기억이 좀 있는데요. 자, 우리 프로님 레슨에도 종류가 이제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우선 월 레슨, 그 다음에 이제 쿠폰 레슨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원포인트 레슨에 대해서도 조금은 궁금해요.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건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말 그대로 하나의 포인트만 갖고 레슨을 하는 건데요. 일례로 원포인트 레슨을 많이 받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비기너보다는 좀 더 골프를 잘 치는 분들, 보기 플레이어 또는 이제 싱글 플레이어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골프를 친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내 스윙이 무너졌어요. 이 골프의 스윙은 내 스스로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할 때가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죠. 네. 그 골프 교습가들이 가져야 될 뭐 가치관이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있으신지요? 저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감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데이비드 리드베터가 가르치면은 모두가 다 타이거 우즈가 되느냐? 아니죠. 그럼 그게 왜냐는 거죠. 나랑 교감이 잘 통하게 되면은 골프를 잘 칠 수가 있는 부분이 명확하고요. 교감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유명한 교수가가 와도 골프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리들이 처음에 교수가를 선택할 때 이런 대화를 해보고 하다 보면은 이 프로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고 되게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게 맞습니다. 아니 우리 프로님은 그 여성 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일단은 외모도 되게 호감형이셔가지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시던데. 네, 우리 골프를 사랑하는 김성민 기자님은 뭔가 카리스마가 있으시잖아요. 네. 약간 질투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재환 프로님, 그 레슨을 해주시는 입장이시고 또 저는 레슨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그리고 점점 이제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 레슨을 받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 골린이들이 처음 레슨을 받을 때는 이런 점에 중점을 둬야 되고 또 조금 구력이 생긴 분들은 또 이런 점에 중점을 둬서 레슨을 받으면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골프는 결국에는 나 자신이 심판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우리 아기들이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손을 잡고 계속 같이 가줘야겠죠. 그래서 우리 골린인의 처음 시작은 항상 우리 교수가가 옆에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성장하면서부터 내 스스로 연습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교수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게 어느 정도의 횟수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의 레슨의 양이 중요하다 보다는 그런 스스로 설 수 있는 그 길을 단계별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나이와 체형에 맞는 교습, 그 레슨 이걸 굉장히 이제 처음부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우리가 뭐 세계적으로 골프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이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릎 수술을 4번을 했어요. 무릎 수술 4번 했고 스윙을 3번 아마 고쳤을 거예요. 그죠? 교정 자체를 그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스윙 교정을 3번이나 해야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정석으로 스윙을 하는 사람이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4번이나 무릎 수술을 해야 됐다. 참 아이러니한 얘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국에 뭐냐면 나이에 따른 체력에 따른 어떤 스윙을 교수가들이 가르쳐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결론을 제 마음속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어떠신지요? 그거는 이제 당연한 말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주신 건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자와 여자의 가리키는 방식이 약간 다르고요. 유연성에 따라서도 기본적으로 스탠스 쓰는 방법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키에 따라서도 어드레스 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또 달라지게 되겠고요. 또 유연성이 이제 없는 분들은 유연성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보조 운동, 골프 필라테스라든지 또는 이제 TPI라든지 이런 보조 운동을 또 많이 시키고 이제는 또 시대가 골프의 레슨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골프의 실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보조 운동도 해서 그런 체형에 대한 단점, 키에 대한 단점, 성별에 대한 단점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맥락으로 사실 저는요,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고 싶기는 한데, 제가 레슨 프로님을 이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랑 체형이 비슷한 여자 프로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남자 프로님께 레슨을 받으면 여자인 저의 어떤 체형의 차이를 이해해주지 못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저랑 체형이 조금 다른 스타일의 여자 프로님한테 레슨을 받으면 뭔가 나한테 100%, 99%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레슨을 못 해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드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거는 선수와 아마추어는 분명하게 차이가 다릅니다.
같은 체형이라고 할지라도 오랜 기간 훈련과 이거를 통해서 훈련해온 몸과 아마추어의 몸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체형이 비슷하다고 해서 잘 나에게 적용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닌 거죠. 과연 얼만큼 이런 티칭 지식과 이런 지식을 함양을 통해서 잘 풀어줄 수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지식을 갖고 있다면 같은 체형의 프로가 좀 더 나은 거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 TV를 좀 많이 시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귀에 하나 들어온 얘기가 있었는데, 남자 골퍼는 여자 프로의 시합을 자주 보고, 여자 골퍼는, 아마추어 골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시합을 많이 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남자 골퍼가 여자 스윙을 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여자 프로들의 드라이버 평균 비거리가 230 정도, 남자 골퍼들도 조금 볼이 나간다고 하면 한 230 정도예요. 그럼 같은 레귤러티에서 쳤을 때 비슷한 거리다 보니까 뭔가 리듬도 따라하고 했을 때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 여자분들은 남자 프로의 스윙을 보면서 좀 더 힘있게 스윙할 수 있는 그런 느낌들을, 이렇게 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각 남자 대회를 보든 여자 대회를 보든 모든 건 다 긍정적인 부분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남자가 여자 대회를 볼 때, 여자가 남자 대회를 볼 때는 이러한 순기능들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냐면, 여성 프로님을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여성분들이, 물론 프로님의 자질이 너무 떨어져서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겠지만은, 그 심한 스킨십 들어오는 프로님들 많이 봤거든요, 연습장에서. 그런 분들만 아니라면 남성분한테 배우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여성분은.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 제가 남자 프로님께 그 레슨을 받으면요, 제가 이제 힘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해이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더 힘을 줘라, 뭐 더 이렇게 어떻게 해봐라. 그래서 때로는 그게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는 상황도 있어서, 네, 아무래도 남자 프로님을 좀 멀리 하는 게 맞을까? 이런 편견이 생겼던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편견은 좀 버렸으면 이제 좋은 거는 뭐냐면, 남자라고 그래서 강하게 하고 여자라고 그래서 부드럽게 가르치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골퍼들의 스타일과 이거에 따라서 어떤 골퍼들은 약간 스파르타의 그런 느낌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골퍼들은 좀 부드럽게 가르치기도 하고, 좀 이제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가 이렇다, 여자가 이렇다, 꼭 이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그만큼 건강해 보였나 봐요. 그렇죠. 그 프로님은 지금 책도 좀 많이 쓰신 것 같고요. 제가 조회를 좀 해보니까 강의도 지금 현재 교수님으로 강의도 하시고 또 레슨도 하신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프로님이 생각하는 그 골프 레슨에 프로님만의 철학이 있다면 어떤 거를 들 수 있을까요? 일단 골프 레슨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배웠던 것만 갖고 남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양한 상황과 그런 방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꼭 골프의 스윙 메커니즘만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골프에 대한 여러 가지 에티켓, 룰, 골프장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양하게 공부를 한다면은 골프 교수가로서 좀 성공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이제 머리 올리시는 분들 그 중에 보면은 뭐 전혀 에티켓 교육을 받지 않고 나오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어떤 스크린 골프의 영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교습을 받고 나오신 분들도 에티켓을 잘 안 지키고 모르는 분들이 많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습가의 책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연습장에서 이 에티켓을 가리키고 해서 필드 가서 그렇게 하세요 하는 거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머리를 올릴 때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가고 이걸 하지 말고, 가장 처음은 적어도 프로와 함께 가서 에티켓을 배우는 거죠. 처음에 머리 올리러 갔을 때 어땠어요? 볼이 하나도 안 떴죠? 볼 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드레스를 하고 정확하게 스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티를 어디다 꽂는지, 남들이 골프를 칠 때 어느 부분에서 내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에티켓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머리 올릴 때의 포인트라고 봅니다. 혹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레슨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프로님 워낙 골프에 대한 철학이 좋으시고 또 표현력이 너무 좋으시다 보니까 여러 회원님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네, 뭐 레슨을 할 때는 이제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70의 연세가 넘으신 분이 골프를 하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으로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니까 꼭 배워보고 싶었던 거, 이제 시작하고 싶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필드도 다니고 다른 이런 젊은 분들보다 더 빠르게 백타를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골프라는 것은 나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와 이런 관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그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골퍼였습니다. 예. 그 프로님 말씀 중에 이제 본인의 의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요거를 이제 경험을 좀 해본 부분이 있는데, 또 그걸 구력하고 저는 연결을 한번 시켜서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구력이 좀 20년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구력이 20년이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왜? 연습도 잘 안 치. 이러다 보니까 횟수만 지난다고 해서 구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더라고요. 볼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그러니까 나는 20년 동안 볼을 10,000개를 쳤으면 1년 동안 10,000개 친 사람과 결국에는 내가 거의 같은 구력이 아닌지,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거 해본 데다가 근데 제 친구의 예를 한번 들면, 제가 4명이서 지금 우리 고향 친구들이 4명이서 단톡방을 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는 골프를 치자. 근데 거기에 있는 친구가 작년 6월 30일 날 머리를 우리가 올려준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이제 1년 좀 넘었죠. 9월달에 1년 3개월 정도 됐는데 저번 달에 싱글을 했어요. 싱글을 정말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연습장 나가서 쳐요. 진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 못 봤거든요. 근데 요 모임에 4명의 모임, 고향 친구 모임에 지금 6년 된 친구도 싱글을 못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6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구력은 실력이 아니다. 자, 구력과 핸디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구력은 시간적 개념이고 핸디는 실력의 개념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력은 시간의 개념. 그렇죠. 예. 핸디는 실력의 개념. 핸디는 실력의 개념. 나 이거 써먹어야 되겠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골프를 시작할 때 골프 꿈나무란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돈 떠먹으려고 하는 얘기죠.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말려 들었군요. 자, 그러면 얘기를 조금 바꿔서요, 프로님. 골린이들이 처음 골프를 막 시작할 때요, 너무나 열정이 가득한 나머지 정말 의류부터 시작해서 클럽까지 처음부터 장만을 해놓고 레슨을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느 정도 레슨을 받다가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클럽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떤 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골프를 처음 시작부터 클럽을 장만하는 것보다는 연습을 한 달 정도나 한 달 반 정도 하다가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이분의 스윙의 스피드와 이런 실력의 성장 부분을 교수가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골프 클럽을 좀 구매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근데 이 골프 클럽의 구매 시기가 또 너무 늦어지면은 내가 구매한 클럽이 내 몸에 맞게 그만큼 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또 오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기본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결정할 수 있게 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골프채를 구매할 때는 가격이 비싼 클럽이 좋은 클럽이 아니다. 나에게 맞는 클럽이 좋은 클럽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나 골프를 좋아하고 또 즐기는 한 사람이긴 한데요.
항상 그 한쪽으로만 스윙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조금 몸이 아프다든지, 네, 내 몸이 혹시 틀어지고 있진 않나? 이런 약간 불안감에 시달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우리 골프 선수들의 80% 정도는 성인이 됐을 때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면은 척추 측만증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주니어 때부터 이제 올바른 스윙을 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스윙을 못 배워서가 아니라 스윙이 끝나고 나서의 정리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윙 방금 얘기했던 건 한쪽으로 편중되게 피니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습이 끝나는 마지막 1분은 반대로 스윙을 해서 몸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척추 측만증이라든지 또는 이런 허리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프를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된다. 오늘 제대로 하나 배웠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마지막 정리 1분. 네, 반대로 스윙하기 잊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성민 기자님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명언 제조기, 제가 방금 생각한 별명이에요. 골프 명언을 너무 많이 쏟아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언 제조기 김재환 교수님한테 오늘 정말 많은 그 좋은 말씀 들었고요. 또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내용을 교수님이 여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뻐요. 이 업되는 그런 오늘 아주 굉장히 유쾌한 또 유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골프를 친 이래로 정말 이렇게 유익하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네,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프로님은 처음 봬요.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말 꼭 필드 레슨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프로님. 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오늘 이 정지한의 골프 이야기 여기 한번 이제 출연하게 되면서 저도 한번 교수가로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나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하는 계기도 됐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제 이런 골프 산업이나 골프를 배우는 많은 골린이들이 골프 대중화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지한의 골프 이야기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